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벌써 상반기가 지났네요. 분명 올해도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왔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개발자로 생활하면서 느낀 솔직한 제 생각들을 담아봤어요. 이번 영상은 굉장히 말이 많을 예정이기 때문에 일상 소개 없이 바로 개발자 생활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생활과 개인 학습 부분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SI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저희 회사도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연초에 시작해서 연말에 끝내는 편입니다. 각 프로젝트에 배정된 개발자들이 한 해 동안 구현해야 할 기능들을 프로젝트 구성원들과 함께 개발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을 못 올린 최근 3개월간은 계속 실무 관련 지식 학습 및 기능 구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업무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게 없어서 이번에는 그동안 회사 생활하면서 느낀 변화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일이 꽤 적응돼서인지 일하는 방식도 조금은 능숙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생각나는 두 가지는 구현 기한 설정과 구현 방식 설정입니다. 다른 회사는 어떤지 잘 모르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PM님이 개발자에게 이 기능을 구현하는데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은지 여쭤봐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급하지 않으면 개발자가 언급한 기한까지 구현하고 그 다음 날에 구현한 부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식입니다. 사실 신입 때는 저도 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언제까지 구현이 가능할지 가늠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상이 어려워서 그런데 혹시 기한을 직접 설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주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은 전에 이미 구현해본 기능과 비슷한 기능은 얼마나 걸릴지 대충 알고 있으니까 그 기간에서 하루 이틀 정도 여유를 잡아서 말씀드리고요. 익숙하지 않은 기능들은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기술들을 검색해 본 뒤 예상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전에는 기한 설정을 잘못해서 고생했던 적이 꽤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빈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현 방식 설정입니다.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요구사항이 생기면 구현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의논이 필요합니다. 보통 PM님께서 여러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셔서 이렇게 구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겠어요? 라고 여쭤보십니다. 예전에는 저게 가능한지 아닌지 생각해보는 건 고사하고 일단 말씀하신 내용에 있는 용어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관련된 개념부터 먼저 조사해야 했어요. 요즘은 개념 공부에 더해서 기능과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지 더 알아보고 실제 운영 환경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인지도 생각해봅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들도 미리 예상해서 막는다면 미래에 제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대화 시에 주로 대답만 했다면 요즘은 중간중간에 제 생각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럴 땐 굉장히 뿌듯합니다. 물론 모든 게 항상 잘 흘러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구현한 기능에 오류가 생겨서 중간에 대폭 수정을 할 때도 있고요. 문서화가 잘 되어 있지 않은 라이브러리를 적용할 때는 오류가 자꾸 생겨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들도 경험이 된다고 좋게 생각하려는 편이라서 힘든 기억보다는 좋은 기억이 더 많습니다. 예전에 스스로를 개발자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 머쓱했는데요. 이제는 정말 조금 개발자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챗GPT는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인데요. 제가 구독 중인 유튜브 채널 대부분이 이 챗GPT에 대한 내용을 다룰 정도로 출시되자마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업무를 하는데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회사 코드를 올린다거나 그러진 않고요. 주로 헷갈리는 개념을 물어보거나 에러 원인을 파악하거나 특정 상황에서 A와 B 중에 어느 걸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물어보는 데 주로 쓰고 있습니다. 일반 검색으로는 제 환경에 맞게 질문하는 게 조금 어려웠는데요. GPT는 특정 환경을 쭉 나열하고 질문해도 답이 잘 나오더라고요. 답을 찾느라 헤매던 시간들을 꽤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써보니까 GPT가 항상 맞는 답만 주는 건 아니라서 맹신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가끔은 완전히 오답을 말해줄 때도 있고 오래되어서 지금은 적용되지 않는 답을 준 적도 있었거든요. 저는 GPT가 말해준 내용의 주요 키워드를 중점으로 다시 외부 자료들을 검색해보는 식으로 참고하고 있는데요. 이런 자료들 역시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비공식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정말 맞는 건지 꼭 체크해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발자에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정확한 구현 능력이지만 맞는 정보와 틀린 정보를 구분해내는 능력 역시 점점 더 중요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챗 GPT와 같은 모델이 얼마나 더 발전할지 궁금하기도 하고 조금 두려운 것도 있지만
일단 지금의 저는 그냥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그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학습한 내용입니다. 먼저 지난 영상의 계획 중 하나였던 이펙티브 자바 도서를 드디어 읽게 되었습니다. 목차의 아이템이라는 소주제 99개가 있어서 하루에 한두 개씩 보면서 효율적인 코드 작성법을 배우고 있어요. 퇴근 후에 조금씩 보면서 매일 배운 내용들을 정말 간략히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해서 실무에 바로 적용해본 내용도 있었지만 당장 실무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개념들은 자바 심화 내용을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쭉 읽어보면서 이런 방식으로도 쓸 수 있구나 하고 이해하는 정도로만 보고 넘어갔어요. 책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제가 알던 자바 지식의 폭이 조금 넓어진 것 같습니다. 좀 뜬금없지만 제가 얼마 전부터 쿠버네티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도커를 사용하면서 궁금한 걸 검색하다 보면 연관 검색어에 쿠버네티스가 꽤 있었거든요. 컨테이너의 배포, 확장, 관리를 자동화해준다고 해서 신기하긴 했었는데 잘 모르니까 큰 기업에서만 쓰는 건가 보다 생각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구글 클라우드에서 쿠버네티스 입문반 신청을 받더라고요. 실무에 직접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쿠버네티스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신청해봐도 될까 하고 고민했었는데요. 정말 입문 수준의 수업이라고 하는 데다가 수료 기념품으로 구글 로고가 새겨진 모자까지 준다고 하더라고요. 모자를 너무 받고 싶어서 신청한 건 절대 아니고요. 사람들이 왜 많이 사용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새로운 것들도 배워보자는 마음이 있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과정을 신청하면 개인 메일로 실습할 수 있는 쿠폰 정보를 주는데요. 쿠폰 번호를 학습 사이트에 등록하면 크레딧을 주고 주어진 크레딧으로 첫 실습을 완료하면 한 달 동안 구글 클라우드 관련 수업을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해당 수업을 모두 듣고 실습을 마무리하면 배지를 주고 추후에 메일로 인증하면 기념품까지 줍니다. 처음에는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했었지만 제가 도커를 사용 중이라 그런지 컨테이너 환경과 관련된 내용들이라서 입문 수업이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급 의욕이 생겨서 조금 더 깊게 배울 수 있는 중급 과정까지 신청해서 들었고요. 7월에는 심화 과정을 들을 예정입니다. 실무에서 쿠버네티스를 적용하기엔 사실 어려울 것 같지만 이렇게 실습으로나마 인프라 공부를 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느낀 점입니다. 벌써 제가 개발자로 생활한 지 2년하고도 4개월이 됐어요. 국비학원 면접 본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국비학원 수업을 들을 때 강사님께서 취업하고 3년 정도 지나면 같은 반 수료생이었던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은 다른 길을 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그 중에 한 명이 내가 되는 건 아닐까? 내가 정말 개발자가 될 수 있긴 할까? 된다고 해도 과연 3년이라는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 등등 이것저것 많은 걱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시기에 자신감이 가장 많이 하락했던 이유 중 컸던 게 국비학원 들어가기 전에 기초를 나름 공부한다고 하고 갔는데 수업을 시작하니 제가 그동안 공부한 걸 2주도 안 되는 기간에 다 나가버리고 그 이후부터 진도가 미친 듯이 빨라져서 한동안 적응을 못했었던 기억인 것 같아요. 근데 딱 이 느낌이 회사 입사 직후에 재현됐어요. 회사에 오니 예상은 했지만 진짜 실무가 학원에서 배운 것과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저희 회사는 SI 중에서도 직접 수주해서 개발하는 업체인데요. 개발하는 시스템 분야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 곳이라서 그 분야에 대한 기초 지식 공부도 어느 정도 하면서 개발 관련 공부를 해야 했는데 정말 할 게 많더라고요. 입사 초기에 관련된 업무 지시를 받으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스스로가 정말 부족하다고 느꼈거든요. 내용 중에서는 개념을 처음 들어본 것도 있었고 정해진 방식이 있어서 무조건 최초 한 번은 여쭤봐야 하는 것도 있었고 분명히 알았던 것 같은데 까먹은 것도 있었습니다. 퇴근 후에 무조건 공부를 꾸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주일에 3-4번 이상은 무조건 공부한 것 같습니다. 당장 필요한 걸 그때그때 채워나가는 식으로 진행해도 배울 게 끝없이 계속 생기고 항상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다 보니 버거워서 입사 초반엔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기에 그냥 계속하면서 버틴 것 같아요. 정말 다행히도 입사 후 2년을 기점으로 저 스스로도 지식이 조금 쌓였다는 걸 느꼈고요. 업무도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니 앞으로의 흐름이 예상이 되어서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준 것도 분명 있겠지만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제가 노력하고 있는 시간들이 흘러야만 언젠가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예전 생각이 나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핵심을 2가지로 요약해보자면 국비 시작 전 주 언어를 다루는 기초 한 권은 꼭 다 보고 가는 게 좋다는 것과 입사 후 2년 동안 여러 가지를 공부하며 채웠더니 이제야 좀 살 것 같다입니다. 특히 1번은 요즘 개발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추세라 경쟁률이 높아져서 신입 취업이 전보다 더 힘들어졌다고 해요. 국비 지원을 들으실 예정이시라면 수강 전에는 기초 공부, 수료 후에는 취업 준비 기간으로 몇 달 여유롭게 잡아두시는 게 심적 부담이 덜 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제 회사에서나 개인적으로나 아웃풋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회사에서의 아웃풋이란 회사에서 제게 기대하는 역할을 잘 수행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한을 잘 지켜서 일정을 수행하는 게 기본적이지만 제일 중요합니다. 또 여러 해에 걸쳐서 진행하는 시스템일 경우에는 작년에 구현했던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작년에 제가 적은 코드를 보면서 시스템 구조를 다시 파악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거나 복잡한 기능은 어떤 식으로 구현했었는지 간단하게 로직을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참고하기 좋습니다. 또한 고도화 작업을 할 땐 PM님께서 제가 이미 그 기능과 관련된 베이스 지식까지 다 안다고 가정하시고 더 심화적인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현하는 기능들과 관련된 기초 지식, 기술들을 가능하다면 조금 깊게 공부하고 정리해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의 아웃풋이 업무 지식 학습 및 구현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면 개인으로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웃풋은 다양한 결과물일 것 같은데요. 그중 중요한 2가지가 개발 블로그와 깃허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블로그와 깃허브 활동을 계속 할 겁니다 라고는 말씀드렸는데 하지 못했었어요. 나름대로 변명을 좀 해보자면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국비학원 다닐 때는 매일의 수업 내용을 비공개로 올렸었고 입사 직후에는 이제 공개로 적어보자 하고 글을 몇 개 올리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올리는 내용은 자료 원본과 똑같은 거예요. 제 이상으로는 가끔은 개념 공부하면서 의문점도 생기고 그에 따른 제 의견도 함께 적어보고 내용이 알찬 글을 올리는 것이었지만 저의 수준은 겨우겨우 그 지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정도였기 때문에 결국 원문을 복사 붙여 넣기 한 글만 계속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좋은 글을 적기는 힘드니까 개념만 정리해서 적은 글이라도 글을 적는다는 시작의 의미가 중요할 수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본인이 그 과정에서 공부가 되었으면 괜찮을 텐데 아쉽게도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식을 채우고 공부를 하면서 글을 적기보다는 블로그 글수를 채우기 위한 글을 적게 되었어요. 얼마 안 가서 의욕이 급격히 꺾이고 글 적는 시간도 이제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뒤로는 그냥 글을 올리지 않고 매일 공부한 내용만 간략히 적는 TIL 형식만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깃허브 같은 경우는 제가 취업 준비할 때 지원했던 회사들에서는 깃허브를 참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정만 만들어 놓고 관리하지 않았었어요. 또한 취업 후에는 회사에서는 버전 관리용으로 SVN을 사용하고 주변에서 개인적으로 깃허브 활동을 하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느껴본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중간에 한번 생활 코딩 깃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정말 시작해보자 한 적도 있었지만 그때는 깃허브에 무조건 완성된 프로젝트나 대단한 것들만 올려야 하는 줄 알았어서 막상 시작하려니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또 신입이라 실무도 제대로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깃허브 관리보다 실무 공부를 더 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또 나중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계속 못했기 때문에 한동안은 블로그와 깃허브가 마음속에 불편하게 남아있었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던가요? 블로그와 깃허브를 굳이 관리하지 않아도 일상과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는 환경에 익숙해지다 보니 내가 블로그랑 깃허브를 왜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더라 하고 이유를 까먹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굳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실무가 중요하지 블로그랑 깃허브는 언제든지 시작하려면 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라며 굉장한 자기 합리화의 결론에 도달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잊고 산 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심심했던 어느 날 문득 다른 개발자들은 어떤 걸 하는지 궁금해져서 지역 개발자 단톡방을 들어가 봤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잠깐 소개드렸었지만 정말 멋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동안 IT 매거진이나 개발 관련한 유튜브 채널 영상들도 구독해두고 가끔 봤지만 보통 서비스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내용이 제게는 가끔 현실성이 없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제가 사는 지역에 계신 개발자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가까워 보였고 소수지만 SI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회사에서 개발하는 환경과 완전히 다르게 해서 따로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새로운 기술들을 써보지 못한다고만 생각하고 아쉬워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사이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시는 분들을 보니 저도 그분들만큼 거창하게는 못하더라도 시작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만 해도 아무 문제는 없지만 저는 제가 하는 일을 발전시키는 걸 좋아하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기록해두는 게 저에게는 확실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개인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어서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해볼 예정입니다. 8월에 있을 인프콘 행사도 신청해 두었는데 된다면 다음 달에 참석해서 후기도 남겨보려 합니다. 이번엔 정말로 저만의 결과물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바와 쿠버네티스 공부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드디어 입사 후 2년 4개월 만에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대략 구상을 해보았는데요. 이 중에 제가 실무에서 쓰는 건 자바와 스프링뿐이라서 나머지 것들은 하나씩 학습하면서 바로바로 프로젝트에 적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완성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감이 안 오네요. 우선 프론트 쪽부터 먼저 배워야 해서 유데미의 리액트 강의를 듣는 중입니다. CSS도 제가 만들어보면 정말 좋겠지만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디자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부트스트랩을 활용한 오픈소스 테마를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진행하면서 정리해 볼 거고요. 개념 학습부터 배포 과정까지 자세히 기록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2년 넘게 개발자로 근무하면서 느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담다 보니 다른 영상들보다 느낀 점이 유독 긴 영상이 되었네요. 아마 하반기에도 회사 업무는 비슷할 거라서 올해 남은 영상들은 저의 개인 학습들을 주 내용으로 올릴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여유롭다면 정말 자주 올리고 싶은데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반기에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항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